종합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예, 작년 9월에 주가 지수 2200포인트대까지 내려오고 10월과 11월에 반등이 있었지만 작년 연말 증시 하락 속에 코스피 지수는 2200포인트대에 있습니다.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편으로는 증시가 바닥일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증시 상황에서 코스피 2200포인트는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2200포인트. 이게 만약에 작년 연초였다 한다면 참으로 어색한 숫자가 아닐 수 없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숫자였습니다만, 지금은 작년에 증시 하락 속에 코스피 지수는 2200포인트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가을 이후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익숙해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돼요. 원래 주가지수가 이 자리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주가지수 2200포인트 너무도 이제는 반복되는 현실이죠.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 2200포인트는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2011년 이후 10수년간 11년여간 코스피 2200포인트는 저항선으로도 작용했고요. 지금은 지지선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히스토리를 조금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2200? 10여 년 전에도 그때 도달했었다고?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때도 도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상황들을 볼게요. 자, 일단 2011년입니다. 2011년 당시에는 차화정 장세의 피크가 2011년 4월에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만들면서 차화정 장세의 피크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정유, 화학만 상승하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 후에 2011년 여름 유럽, 미국 위기와 함께 코스피 2200포인트는 또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는 2011년부터 해서 2017년 봄까지 이거 횟수로 7년간 초장기 횡보장에 빠집니다. 초장기 횡보장에 빠지게 되는 시점이 이때예요. 자,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하고 1800포인트대를 저점으로 하는 초장기 횡보장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리지리했죠. 그러다가 중간에 2015년 4월에요. 이때도 4월이네요. 1, 2, 3, 4 맞습니다. 2200포인트를 돌파한 건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상승합니다. 제법 빠르게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강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왜 상승했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국 증시 버블이, 이게 심리적 버블이었어요. 군중 심리가 순간적으로 달구어진 중국 증시 버블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 당시 정확하게는 2014년 하반기부터 해서 중국 증시가 상승 랠리가 있었고, 그쯤에 후광퉁 해가지고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를 연계하는 후광퉁이 열리면서 이제 중국 증시 날아가겠구나,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중국 분위기가 어땠느냐? 제가 심리적 버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버블은 아니었습니다만 심리적인 버블, 군중 심리가 순간적으로 달궈집니다. 그때 당시 에피소드 몇 개 이야기 드리면요.
중국의 길거리에서 자신은 중국의 워렌 버핏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차트를 가리키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였고요. 이건 이제 제 아는 지인들이 겪었던 상황들인데 무엇이냐? 중국의 업체들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 이 사람들이 회의는 안 하고 주가만 보고 있더래요. 예. 이게 뭐 작은 기업끼리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끼리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도 참 너무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에피소드 중에 또 하나는 옛날 얘기 계속 나오는데 중국 농촌에서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주식 투자하는 이렇게 뭐 전광판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주식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이었지만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는 그러한 기현상이 중국 내에서 이때 당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잠깐 2200포인트 부근까지 갔다가 아쉽게 무너졌죠. 그리고 그 후에 2017년에 또 다시 22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됩니다. 자, 장미 대선과 국정 공백이 1년여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라는 분위기와 함께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는데요. 이게 2018년 1월까지 강했습니다. 2600포인트까지 날아가는 아주 강한 그러한 흐름이 있었죠. 그 후에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의 긴축 이게 맞물리고 하면서 증시가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급기야 코로나 사태를 2년 뒤에 받게 되죠.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동학개미 운동이 발생하게 되죠. 동학개미 운동이 터지면서 주가지수 2200포인트 돌파하는 아주 강한 랠리가 있었고 지금 현재 아쉽지만 그 후에 조정장이 길어지면서 지금 현재 주가지수는 2200포인트에 또다시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2011년, 2015년 이때만 하더라도 뭔가 저항의 영역이 2200포인트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지지의 영역 같은 느낌이 있죠. 특히 2017년 이후에 주가지수 2200포인트 돌파한 뒤에 보게 되면요. 새로운 고점을 만들면서 제법 높은 수치까지 주가지수까지 상승합니다.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시장의 기저 속에 질적인 측면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가지수 2200포인트의 펀더멘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PBR 1레벨. 저는 이걸 가상 BPS라고 그러는데, 그 추이예요. 빨간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보라색 선이 가상 BPS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가상 BPS가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그 추이를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그러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있었는데, 자, 2010년대 초반,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대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가상 BPS하고 매우 큰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지수는 횡보장에 있었는데, 가상 BPS, 시장 PBR 1 멀티플 레벨은 점점 올라오게 되죠. 그러다가 2017년에, 2016년에 일치하게 되고, 그 후에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엔 다시 한번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200포인트를 또다시 넘어간 2020년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가상 BPS가
25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이미 주가지수 2200포인트는 시장 PBR 1 멀티플 이하에 있는 영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요. 시장 PBR 1 레벨보다도 낮은 위치에 주가지수 2200포인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요. 향후 증시는 일시적으로 발작이 나면서 이럴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될 것이냐?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도 트램펄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눌린다? 그러면은 더 단단한 바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노이즈 속에 꿀렁꿀렁 재미없는 분위기가 연속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이 점점 더 강한 바닥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 대외적인 어떤 불안감이 사라지기 위한 약간의 시간 말이죠.